모든 비극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며느리 지연의 휴대폰에서 울려 퍼진 짧은 알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의 시작. 저녁 식탁 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민호와 어머니 순자는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지연은 시종일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자꾸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며 순간순간 나타나는 웃음. 순자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까지 저러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지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순자의 귀에는 곧 들려온 낮은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오늘 밤 꼭 봐요. 그 목소리는 애틋했지만 그 여보는 남편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인연이 지금 내 아들 두고 다른 놈한테 여보라고?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욕보여?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리라. 불륜 현장 포착. 며칠 뒤 지연은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짙은 립스틱, 몸에 붙는 원피스, 그리고 강렬한 향수. 순자는 시장 바구니를 든 채 몰래 뒤따랐습니다. 지연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호텔.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임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오늘도 남편 몰래 나왔지? 걱정 마. 그 사람은 눈치도 없으니까. 영원히 모를 거야. 순자의 귀에 그 대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찰칵. 식탁에서의 폭로. 그날 밤. 식탁 위엔 여느 때처럼 밥과 반찬이 올려져 있었지만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순자는 참지 못하고 사진을 탁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내 얼굴 맞지? 호텔 앞에서 딴 남자랑 껴안은 꼴 내가 직접 찍었다.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 사람은 그냥 거래처 직원이에요. 중요한 계약 때문에. 순자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거래처? 거래처랑 호텔에서 껴안고 여보라고 부르냐? 내가 다 들었다, 이년아.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믿어줘. 어머니는 늘 절 싫어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자 순자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오늘도 즐거웠어, 내 사랑. 내일 또 보자. 민호는 직접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속엔 변명의 여지 없는 불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갈등의 폭발. 순간 지연의 얼굴은 돌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다른 남자 만났다. 왜? 당신 같은 찌질이랑 사는 건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민호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순자는 치를 떨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우리 집안을 욕보여?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탁자가 넘어지고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민호는 울면서 말렸지만 두 여자의 싸움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밖에서 들여다볼 정도였습니다. 이혼과 배신. 며칠 뒤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갈게요. 대신 위자료는 받아야겠어요. 당신이 날 불행하게 했으니까. 민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내가 바람을 피워놓고? 오히려 내가 우리한테 손해배상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또 보자. 내 남편이 알면 난리 나겠지? 그 발신자는 민호의 절친 준호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준호?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배신해?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준호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법정의 끝장. 며칠 뒤 지연과 준호는 해외로 도망가려 했지만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순자가 미리 불법 거래 내역과 횡령 증거를 모아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지연은 혼인관계 중 불륜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준호는 친구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무겁습니다. 변호사는 애써 변명했습니다. 피고인도 인간입니다. 순간의 실수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이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지연, 피고인 준호.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지연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나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살려줘.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절망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망가뜨린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야.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더러운 것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엔딩. 마지막 내레이션. 바람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집안의 전쟁은 결국 며느리의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추가 장면 폭발하는 갈등. 머리채를 잡힌 지연은 악을 쓰며 순자를 밀쳐냈습니다. 놔요. 저리 좀 가요. 당신은 늘 간섭만 했잖아. 내 인생 망친 장본인이 당신이야. 순자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쳐? 내 아들이랑 결혼해놓고 호강은 호강대로 다 하고 이제 와서 바람까지 펴? 지연은 소리쳤습니다. 호강? 그게 호강이에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어머니. 잔소리에 남편은 무능하고 난 그냥 감옥에 갇힌 거였어. 민호는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난 널 사랑했는데. 지연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 그건 당신 혼자만의 착각이었어. 난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 순간 순자의 손이 날아가 지연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던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집 또 싸우네. 이번엔 정말 크게 난 것 같아. 민호의 붕괴. 그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사진들을 바라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다 잃었어. 아내도 친구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순자는 그런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녀는 내 아내 자격이 없어.
우리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법정 장면 확장.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지연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을 배신하고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인 준호는 피해자의 절친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아내와 부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방청객 A 세상에 남편 친구랑 불륜이라니. 방청객 B 게다가 횡령까지? 인간도 아니네. 변호사가 일어나 변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도 결국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랑? 당신은 지금 범죄를 미화하려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금을 빼돌리고 절친을 배신한 것이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전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는 방청석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행복? 남의 가정을 짓밟으면서 내 행복만 찾았냐? 판결. 재판장은 단호하게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지연 징역 3년. 피고인 준호 징역 3년. 본 법정은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지연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나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민호, 날 도와줘. 그러나 민호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끝낸 거야, 지연아. 난 이제 너를 모른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엔딩. 법정을 나서는 순간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정의는 살아있다. 내 아들을 울린 그 죄가 내가 톡톡히 치르는구나.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다시 시작할게요. 더는 울지 않을게요.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구가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람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추가 확장 여파와 후일담. 판결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일 이 집안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결국 감옥 갔대. 남편 친구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빼돌렸다잖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이웃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시선을 견디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 일이 없게 하겠다. 민호는 직장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 친구를 잃은 외로움, 배신당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더는 바보처럼 속지 않을 거야. 밤이 되면 순자는 홀로 창가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힘들었지. 시댁살이 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하지만 바람은 생각조차 못했다. 왜 전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진 걸까? 사랑? 행복? 다 핑계에 불과하지. 심리 독백. 순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나는 평생 이 한을 잊을 수 없다.
그래도 법이 정의를 세워줬으니 이제는 숨 좀 돌릴 수 있겠지. 민호 역시 속으로 수없이 곱씹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아니, 변명일 뿐이야. 바람은 이유가 없는 거야. 사랑이라면 최소한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 마지막 장면.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흐릿한 눈빛으로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걸까?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반면 민호와 순자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는 다시 웃어야지. 내 인생은 아직 젊고 앞날은 길다. 민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최종 내레이션. 이야기의 끝은 씁쓸했습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포장한 며느리의 선택은 결국 파멸로 기결되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가정을 짓밟은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 남편의 절망, 그리고 사회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순간의 달콤함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파국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인연도 거짓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바로 바람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전쟁의 끝이었습니다.